안녕하세요, 스포츠큐브의 이승용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약간은 전지적 토론토 시점으로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보스턴이나 양키스 팬분들은 이 점을 감안하시고 시청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슬램덩크의 명장면 중에 산항과 북산의 대결 바로 직전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관중의 90%는 산항의 팬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악당이 되는 셈인가? 재미있군. 악당 출연. 그리고 이 경기에서 북산은 모두의 기대를 저버리고 산항을 이기고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 메이저리그 정규 시즌의 마지막 주 시작을 앞두고 토론토 블루제이스 선수들은 악당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현재 아메리칸 리그 와일드카드 1위가 양키스고 2위가 보스턴인데 아무래도 토론토 팬들 그리고 캐나다 야구 팬들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야구 팬들은 크리스 세일과 게리 콜 혹은 이볼디와 게리 콜이 대결하는 보스턴과 양키스의 와일드카드 단판 경기를 보고 싶어하는 팬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북산 대 산항의 대결에서 산항이 이기길 바랬던 팬들이 90%였다면 저는 양키스와 보스턴의 대결을 기다리는 팬들은 90%가 아니라 거의 99%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ESPN 역시 정규 시즌이 2주 남은 상황에서 정규 시즌 마지막 9개의 전국 중계 스케줄을 발표하면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 9개의 마지막 전국 중계 일정에는 양키스와 보스턴의 마지막 썬데이 나잇 경기도 있고요. 다저스, 애틀란타, 샌디에고, 양키스, 보스턴 등 인기 팀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는 가운데 여기 친숙하지 않은 팀의 이름이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토론토인데요. 사실 토론토 경기를 중계하는 건 아니고 토론토와 양키스의 경기를 중계하려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방송사들은 웬만하면 전국 중계에서는 토론토의 경기를 중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는 메이저리그뿐 아니라 NBA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토론토 랩터스는 창단 후 크리스마스 데이 경기를 딱 2번만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2번의 한 번은 2019년 우승을 한 뒤 다음 시즌에 우승팀이 크리스마스 데이 경기를 치르지 않을 순 없으니까 토론토에게 창단 후 2번째 크리스마스 경기를 배정했는데요. 그것도 시간이 동부 시간으로 정오, 서부 시간으로 아침 9시에 시작하는 최악의 스케줄을 배정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의 방송사들은 토론토 경기는 가능하면 전국 중계에 넣지 않고 설사 전국 중계에 넣더라도 좋은 시간, 프라임 타임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날에는 배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 에피소드를 이야기해드리면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ESPN은 2018년 7월 8일에 열릴 예정이었던 양키스와 토론토의 로저스 센터 경기를 썬데이 나잇 경기로 긴급 편성해서 그 사실을 6월 1일날 발표합니다. 이번과 마찬가지로 토론토 경기를 전국 중계하려는 의도보다는 양키스와 보스턴이 그 당시 1위 자리를 두고 몇 달째 치열하게 다투고 있었고 토론토와 양키스의 7월 8일 경기를 썬데이 나잇에 중계하면서 양키스가 지구 1위로 치고 나가려는 그림을 중계하려는 그런 의도가 담긴 시도였습니다. 물론 양키스를 위한 편성이었지만 토론토로서는 무려 14년 만에 처음으로 갖게 되는 썬데이 나잇 경기였고 토론토 팬들은 드디어 썬데이 나잇 경기에 전국 중계 방송되는 토론토 경기를 볼 수 있다면서 굉장히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에피소드는 해프닝으로 끝났는데요. 바로 다음날 양키스 측에서 스케줄상 이날 저녁 경기를 하게 되면 양키스 선수들이 너무 피곤해지고 양키스가 스케줄을 소화하기 너무 어렵다라는 이유로 사무국과 ESPN에 7월 8일로 발표된 토론토와의 썬데이 나잇 경기를 취소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키스가 이렇게 건의를 하자 ESPN과 메이저리그 사무국은요 7월 8일 날로 발표했던 양키스와 토론토의 로저스 센터 경기 썬데이 나잇 경기를 취소하고 그날 썬데이 나잇 경기를 LA 다저스와 LA 에인절스의 경기로 바꿉니다. 그리고 3년이 흐른 이번 시즌 2021년 9월 29일에 토론토와 양키스의 로저스 센터에서 열리는 이 경기를 ESPN은 전국 중계하기로 결정했다는 발표를 합니다. 자, 시즌이 막판으로 흘러가고 있고 토론토와 양키스, 보스턴이 치열하게 와일드카드를 두고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양키스와 토론토의 로저스 센터 경기를 전국 중계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토론토 팬들 입장에서는 진짜 오랜만에 다시 전국 중계가 결정이 된 거고 이번 같은 경우는 취소될 걱정이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토론토로서는 진짜 거의 20년 만에 근 20년 만에 ESPN으로 하는 전국 중계 경기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경기가 전국 중계로 선정된 이유는 보스턴과 양키스가 와일드카드에서 만날 거고 보스턴과 양키스가 와일드카드에서 만나기 전에 게리 콜이 이 경기에 나와서 토론토를 상대로 굉장한 호투를 펼치면서 사이 영상을 확실하게 보장받고 뉴욕 양키스가 와일드카드 진출에 9분 응선을 넘는 그런 그림을 ESPN과 사무국은 바라고 있을 겁니다. 이와 동시에 ESPN은 10월 5일날 열릴 예정인
아메리칸 리그 와일드카드 결정전 단판전이죠. 이 경기의 단독 중계 역시도 예고를 했는데요. 10월 5일 중계의 해설은 알렉스 로드리게스로 내정되어 있습니다. 마치 슬램덩크에서 누구도 북산이 사낭을 이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지금 흘러가는 상황 자체가 누구도 토론토가 와일드카드에 나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ESPN과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9월 29일 로저센터 경기와 10월 5일 경기 자체를 게리 콜이 나오는 경기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대로 토론토 입장에서는 이 시리즈에서 양키스를 상대로 그리고 게리 콜을 상대로 전국 중계되는 경기에서 고춧가루를 뿌릴 수만 있다면 이것보다 더 재밌게 즐겁게 고춧가루를 뿌릴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을 겁니다. 토론토 구단 역시도 이례적으로 ESPN의 중계진이 국경을 넘어서 토론토로 오게 될 이 시리즈 그리고 이 경기에 앞서서 허용 관중 인원을 15,000명에서 30,000명으로 늘리면서 팬들의 기운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때라면 양키스의 팬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그런 경기예요. 왜냐면은 국경지대에 있는 양키스 팬들이 뉴욕으로 가서 경기를 보는 것보다는 토론토로 와서 경기를 보는 것이 거리상 더 짧고 티켓도 더 싸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수많은 버팔로에 있는 팬들이나 뉴욕주 북부에 있는 팬들이 토론토로 와서 토론토에서 경기를 보고 경기장 안에도 뉴욕 팬과 토론토 팬이 거의 균등하게 이렇게 응원을 벌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시즌은 조금은 다릅니다. 아직도 팬데믹의 영향이 크게 있고, 물론 미국은 아직도 캐나다 국민들의 육로를 통한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캐나다 정부는 최근에 미국 국민들이 육로를 통해서 캐나다로 입국하는 걸 허락했기 때문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팬들은 캐나다로 들어와서 야구 경기를 보러 오겠지만 아무래도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양키스의 팬이 조금 더 적은 상태에서 경기를 치르지 않을까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예상입니다. 토론토 선수단과 팬들의 입장에서는요, 더니든과 버팔로에서 경기를 치렀을 때는 압도적으로 양키스 팬이 많은 상황에서 명목상 홈경기였지만 장소가 장소였는 만큼 사실상 원정 경기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론토에서 치러질 이 시리즈가 사실상 16번의 원정 경기 끝에 치러지는 3번의 진짜 홈경기가 될 예정입니다. 토론토와 캐나다의 야구 팬들 역시 로저센터에서 우리 안방에서 양키스가 축배를 드는 모습도 보고 싶지 않고, 그리고 미국의 중계진이 와서 양키스가 얼마나 야구를 잘하는지 칭찬하는 것을 듣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자, 양키스는 무려 2년 13일 만에 진정한 의미의 토론토 원정 경기를 하게 되고요. 미네소타와의 4연전이 끝나고 경기 후 인터뷰에서 양키스와의 시리즈에 누가 나가냐는 질문에 몬토요 감독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It'll be Ryu, Berrios, and Ray. 로비레이가 마지막 경기에서 카운터 펀치를 날리기 위해서는 로비레이 앞에 등판하는 류현진과 베리오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시 미네소타와의 시리즈가 끝나고 류현진 선수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몬토요 감독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Working on his command, and again resting his arm for sure, number one, and his neck, and then just working on his command and all his pitches. And Pete Walker feels really good about him, so that's good too. 류현진이 나오는 첫 경기를 토론토가 승리한다면요, 게리 콜이 나오는 이 전국 중계 경기에서 게리 콜이 빛나는 대신 토론토와 양키스가 동률로 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생기는 거고요. 만약에 첫 경기에서 류현진 선수가 호투를 하지 못하고 토론토가 경기를 지게 된다면 ESPN과 사무국이 원하는 대로 두 번째 경기 게리 콜이 나온 경기에서 게리 콜이 와일드카드 진출을 확정 짓고 사이영 투수로서 조금 더 지지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게 됩니다. 토론토는 이번 시즌 총 24번의 시리즈 승리를 거뒀는데요. 첫 경기를 승리했을 때 17번의 시리즈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토론토는요, 시리즈의 첫 경기를 승리했을 때 17번의 시리즈 승리, 4번의 시리즈 패배, 그리고 2번의 시리즈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토론토와 양키스는 5번의 시리즈 대결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4번의 시리즈에서 첫 경기를 승리한 팀이 시리즈의 승리를 가져갔고요. 지난 2번의 시리즈는 첫 경기를 승리한 팀이 시리즈를 모두 수입했습니다. 이렇게 첫 경기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이고, 토론토는 그리고 몬토요 감독은 이 첫 경기의 선발 등판을 류현진에게 맡겨놓은 상황입니다. 양키스 입장에서도 홈에서 당한 4연패를 서력하고 싶을 거고, 게리 콜 역시 가장 최근 5이닝을 못 던지고 4회에 교체된 경기가 토론토 경기이기 때문에 이번 토론토전에서는 다시 그 서력을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최근 양키스는 지안카를로 스탠튼이 가장 핫한 타자인데요. 최근 6경기에서 홈런 4개, 타점 13개, 그리고 타율 4할 9리와
OPS 1.440을 기록하면서 정말 양키스 타선 자체를 본인이 이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번 시즌 양키스전에서 잘 던지고 있는 류현진은 통산 지안카를로 스탠튼 상대 성적이 19타수 4안타, 그리고 홈런은 아직 한 번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류현진에게 한 점도 내지 못했던 양키스는 스탠튼을 지명타자로 활용하고 게리 산체스를 출전시키기 위해서 룩 보이트를 벤치에 놔뒀는데요. 룩 보이트는 사실 양키스 타자들 중에 류현진을 상대로 가장 잘 치는 타자예요. 류현진을 상대로 상대 성적이 가장 좋은 룩 보이트를 앉혀놓고 지안카를로 스탠튼과 산체스를 선발 출전시키는 그런 전략을 택한 에런분은 지난 경기가 끝나고 많은 비난에 시달려야 됐습니다. 현재 에런분 감독의 딜레마는 양키스 로스터에 있는 선수들 중에서 류현진을 상대로 가장 강한 선수는 1루수인 리조와 룩 보이트입니다. 근데 두 명이 다 1루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류현진에게 가장 강한 두 명인 룩 보이트와 리조를 모두 선발 출전시키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한 명이 지명타자로 가야 됩니다. 하지만 에런분 감독은 지안카를로 스탠튼을 외야수로 자주 출전하고 싶어하지 않아 해요. 그러면은 1루수 2명 중에 한 명이 지명타자로 가야 된다면 지안카를로 스탠튼은 당연히 외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외야수를 지안카를로 스탠튼, 에런 저지, 그리고 갈로 이렇게 3명을 내보내야 되는데 3명 중에 누구도 중견수를 제대로 소화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저지가 중견수 수비로 몇 번 나오기는 하지만 3명 중에 그 누구의 주 포지션도 중견수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양키스는 리조, 루크 보이트, 스탠튼, 저지를 모두 사용하기 위해서는 외야 수비의 약화가 어쩔 수 없는데요. 과연 분 감독은 정상적인 외야를 가동하고 리조나 루크 보이트 둘 중에 한 명을 벤치에 앉힐지, 아니면 리조, 루크 보이트, 지안카를로 스탠튼, 저지를 모두 다 출전시키기 위해서 외야 수비를 약하게 만드는 방법을 선택할지,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이번 경기에서 에런분 감독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도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양키스의 타선이 굉장히 뜨겁게 불타고는 있지만 8월 9일 이후 양키스가 단 한 점도 뽑지 못하고 진 경기가 한 경기 있습니다. 그게 바로 9월 6일날 열렸던 류현진 상대 경기예요. 그리고 류현진은 이번 시즌 이런 양키스 타선을 상대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인 선발 투수입니다. 평균 자책점이 1.88입니다. 자, 토론토로서는 고민이 뭐냐? 류현진이 양키스를 상대로는 이번 시즌 가장 잘 던진 선발 투수지만 로저스 센터에서는 가장 못 던진 선발 투수입니다. 류현진은 이번 시즌 로저스 센터에서 열린 6번의 선발 등판에서 평균 자책점 7.45를 기록하면서요, 토론토의 선발 투수들 중 가장 나쁜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류현진은 처음으로 맞이하게 될 3만 명의 관중이 들어찬 로저스 센터에서 양키스의 강한 류현진을 보여줄지, 아니면은 로저스 센터에서 한없이 약해지는 류현진의 모습을 보여줄지, 양키스 팬들로서도 토론토 팬들로서도 정말로 긴장한 상태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대부분의 팬들의 지지를 받는 양키스는 산왕. 현재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재미있는 야구를 하고 있다면서 많은 팬들이 지지하고 있지만 사실은 토론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키스 앞에서 무릎 꿇기를 바라는 팬들이 대부분인 토론토는 북산, 그리고 토론토는 악당이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토론토와 양키스와 토론토의 3연전, 시즌 어떤 경기보다도 재밌는 3연전이 될 거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토는 무려 20년 가까이 기다려온 이 ESPN의 전국 중계에서 꼭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스포츠큐브의 이승용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 재미있는 양키스와 토론토 현장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